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이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어요.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하락을 조금 했죠. 예. 이 한 이유가 이제 PPI 발표 때거든요. 요때가 제법 했죠. 이때가 CPI, 요때가 이제 PPI 두 방을 맞았습니다. 일단은 맞았고요. 한번 볼까요? PPI도 시장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PPI가 하락하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근원도 올랐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CPI도 올랐고 CPI도 올랐고 해서 올랐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내용이 뭐냐면 그 렌트비가 아직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주 원인이래요. 그래서 근원 CPI, 근원 PPI 다 안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부분 있죠. 유가가 주로 차지하는데 에너지는 감소를 했대요. 크게. 그래서 보면 이제 근원 CPI보다도 헤드라인 CPI가 헤드라인이 근원인가요? 제가 좀 어설프게 영어 써서 하여튼 CPI가 조금 더 낮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 고공놀이 하다가 두 방 맞았죠. 근데 이번에는 뭐 세지는 않아요. 이렇게 두 방을 맞았고 맞았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일단은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그럼 이게 하락이 징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살짝 징후는 나타났다. 그럼 이제 뭐냐? 유가는 괜찮다라는 게 지금 유가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 잡았다는 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유가도 오르기 시작한다가 조금 있습니다. 변수가. 네, 유가도 조금 오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만드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이 유가 부분이 이제 계속 70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리가 이제 ETF가 보면 레버리지가 있고 인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쪽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이 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점 놀이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 놀이를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점 놀이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살살 고개를 조금 들고 있다.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휘발유 가격도 살짝 고개를 지금 들고 있다. 살짝씩 지금 올라가는 기미가 좀 보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동안 미국의 CP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에너지 부분을 잡았다는데 이 부분이 살짝 불안한 기미가 좀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VIX ETF인데요. 빅스, VIX, 빅스인데 요것도 지금 개인이 팔면서 살살살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빅스가 이제 살살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좀 뭔가 좀 기미가 좀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점에서 나온 악재죠. 고점에서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그 악재가 크지 않다고 현재는 보는데 그럼 이 CPI와 PPI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일단 단기 시황인데 자 보죠. CPI and PPI가 높게 나온 거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금리 인하 시작이 이제 5월에서 6월로 연기가 됩니다. 지금 1월달 지났고요. 3월달은 금리 동결이고 거의 확실하고 이제 5월에 금리 인하 시작을 기대했는데 6월로 연기되면 일단은 1, 2, 3, 세 번은 금리를 동결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금리 인하 횟수인데 연준은 3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5회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슈된 게 뭐냐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더 겹쳐지면
결국은 그 CM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패드워치에서 현재는 뭐 거의 5회 정도 하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3회로 좁혀지면서 다시 시장은 좀 폭락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 일단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 징조가 보였다. 두 방 맞았죠. 물론 약한 두 방입니다. 음봉 나왔고요. 드디어 음봉 나왔고 뭐 별건 없어요. 그렇게까지. 솔직히 세지는 않아요. 센 건 아닙니다. 세지는 않은데 일단 나왔다. 나왔다 일단. 전 단기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나왔다. 일단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뭐 일단은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으로 왔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스권에서 끝으로 왔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이다. 거의 이제 걸쳤다. 뚫지는 못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기 시황인데 다만 이제 중장기 시황은 어떠냐? 이건 단기적인 시황이고요. 중장기는 어떠냐? 중장기를 보면 중장기는 제가 데이터 두 개를 보군요. 첫째는 뭐냐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수급은 지금 보면 개인이 23.6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수급은 외인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은 좋다. 수급은 좋습니다. 수급은 좋다. 수급 좋고요. 고점별로 보래도 전내 고점이 12월 28일보다 더 팔았죠. 개인이. 좋습니다. 지금. 좋아서 사실 이 수급만 놓고 보면 2655군요. 한 번 정도 뚫을 수 있다. 2680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2700 근처 뭐 넘을 수도 있고 해서 아직은 살아있다. 지금 수급이 좋다. 일단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다시피 하락 기간에 개인이 4.6조를 샀지만 상승기에는 자그마치 개인이 9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급이 좋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돼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수출입.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수출 1월달 데이터 나왔습니다. 자, 1월달, 전년 1월달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547억 불이죠. 1년 전 1월달 463억 불. 많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무역수지도 미세하긴 하지만 흑자다. 적자 아니고 흑자다. 흑자 계속 유지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고. 다음 중국 수출. 물론 중국 수출 아쉽습니다. 좀 적자가 좀 깊었는데, 그래도 92억 불에서 106억 불. 일단 늘었다. 그래도 일단은 괜찮다. 반도체는 24.9억에서 얼마로? 45.4.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 단가도 계속 증가 추세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게 확실히 보여져요. 지금 반도체 수출 단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수출 괜찮고 무역수지 흑자 지금 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환율은 좀 아쉽긴 해요. 환율이 떨어지면 더 들어올 텐데 환율은 안 떨어져요, 지금. 여하튼 간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괜찮기 때문에 하방 경직돼 있다. 떨어지면 상방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일지를 뭐 간단히 보면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다 비운 상태에서 싹 다 비운 상태에서 이건 뭐죠? 이거는 그거죠. 한 번 싹 다 비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양매수를 해서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비슷합니다. 2천만 원 조금 넘게 뭐 갖고 있고 이 내용은 뭐 별거 없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제 다음 주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현재는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일단 다 한번 털었다가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재매수를 이제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변함에 따라서 아마 변동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현재 지금 요 상승 구간에서 보면 7% 실점 1% 올랐거든요. 근데 평균치가 거의 8%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치가 조금 미달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4.4일이거든요. 평균치가요.
상승 기간이. 근데 4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 꺾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 더 오르고 꺾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주 정도 더 오르거나 올라서 꺾어지거나 다음 주에 꺾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케이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측한 게 뭐냐면 예측이 뭐냐면 자 보죠. 예측 1 다음 주부터 하락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2가 뭐냐면 다음 주 한 번 더 상승하고 그 다음 주 하락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매수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고점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샀고 그대로 비슷한 금액으로 샀고요. 제가 양배수를 지금 이제 요즘 정리를 했는데 거의 뭐 5,500 정도를 비슷하게 샀어요. 그래서 더 오르면 이제 요번 주에 만약에 더 오르면 레버리지를 상당히 처분하고 인버스 추가 더 매수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 한 주 정도 더 오르면 끝이라고 봐요. 그 이상은 어렵다. 한 주 정도 오르면 거의 상승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버스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양매수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많이 올라왔다 일단은. 근데 레버리지로 따지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면 19,000원이기 때문에 18,000원대 후반까지 갈 수 있는 여지는 솔직히 있습니다. 네, 솔직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제가 섣불리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이 다음 주 예측은 요거 두 개가 포인트예요. 네. 다음 주부터 바로 떨어진다 아니면 아니다 한 번 더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다.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시면 수급을 제가 봤는데 한번 볼까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양매수로 엄청 들어왔어요. 그쵸? 네, 개인이 한 1조 4천억 코스피 팔았습니다. 코스피만 볼게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은 개인이 4천억 샀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그랬고요. 목요일은 개인이 1,000억 정도 샀고요.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개인이 8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1주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 한 방 맞았거든요. 미국이 한 방 맞았는데 잘 보면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미국 시장이 지금 보다시피 한 주, 두 주, 3주, 4주, 5주를 올랐거든요. S&P가 5주 동안 오르면서 자그마치 6.8% 오른 다음에 처음으로 살짝 꺾였어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그마치 9.7%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1.3% 꺾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꺾인 거예요. 이게 요거는 지금 전주 거 그냥 복사한 거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왔는데 이게 글쎄 뭐 짧아질지 길어질지 워낙 미국도 많이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뇌피셜이니까 뭐 맞는다는 장담 못하는데 제가 보는 뇌피셜은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보는 뇌피셜은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한 일본 기준으로 보면 요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할 것 같아요. 이 조정은 4,950이잖아요. 이 조정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1%면 되잖아요. 1% 조정이니까. 지금은 현재 단순 21선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그냥 떨어져 봤자 21선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4,950이면 딱 1% 조정이거든요. 근데 본격 조정은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쵸.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요 정도 조정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조정은 한번 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워낙 상승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한번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 정도 조정하면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음봉은 나왔는데 이 음봉이 진짜 꼭대기를 의미하는 음봉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